수익으로 향하는 든든한 자산 비행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마주항공 사무자 이화영입니다. 우리 비행기는 시장의 변동성을 넘어 수익권으로 고도 비행할 예정이고요. 흔들림 없는 완벽한 자산 우상향 지금 바로 이륙합니다. 한국 수출 사상 첫 1조 달러, 그리고 꿈의 코스피 1만 시대, 전례 없는 화려한 숫자들이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AI라는 파도를 탄 소수의 독주와 또 그렇지 못한 기업들의 생존 게임이라는 격차로 재편되고 있죠. 화려한 숫자 뒤에 숨은 냉정한 현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남을 진짜 승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오마의 주식에서 그 날카로운 해답을 공개합니다. 생방송 오마의 주식 재테크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되겠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창구 말씀드릴게요. 오늘 비행 중 화면 하단 자막과 함께 저희 QR코드가 나가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를 화면에 있는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뜨고요. 그 링크를 눌러주시면 소통방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 안에서 서서민 캡틴이 직접 준비한 오늘의 기내식 종목과 오늘의 투자 전략 자료집까지 모두 챙기실 수 있습니다. 우상향 차트를 향한 오늘 비행, 스마트폰은 필수 탑승 아이템이니까요. 지금 바로 꺼내서 준비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1시 40분 생방송, 그리고 매일 밤 12시 재방송까지 여러분의 투자 본능을 깨울 단 하나의 프로그램 지금 시작합니다. 오마이 주식. 네, 시장의 핵심을 알아야 수익을 잡는다. 오늘의 항로를 만나보는 오마이 키워드 시간입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은 우리 초보 투자자들의 구세주죠. 계좌에 플러스를 더해줄 서서민 캡틴과 함께 할게요. 캡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마이 주식의 서성민 캡틴입니다. 네, 저희 현재 시장 분위기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 1시 기준으로 양대 시장은 모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하락세 계속 이어지면서 2.35% 마이너스 7,898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의 분위기가 다소 아쉽습니다. 4%가 넘는 마이너스권 832.42포인트 지나갑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단들 대부분 파란불 켜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현재는 상승으로 전환된 상황이고요. 2% 가까운 빨간불 켜내면서 31만 5천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와 장비단 대부분 낙폭 두드러지고요. 그 안에서 자동차 관련주는 선방하는 모습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6월 말부터 계속되고 있는 변동성 장세가 현재 7월임에도 불구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적이라는 키워드가 이 변동성 장세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될지 지켜보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장중 변동성이 월요일부터 심합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지 저희 간단한 시장 코멘트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있을까요? 네,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은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영향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되겠죠. 내일 예정인데 그 부분에 맞춰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당장 집중해야 될 건 바로 내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스피 시총의 무려 27%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인데요. 최대 전망이 99조까지 있더라고요. 자, 이번 발표가 이렇게 출렁이는 시장에 확실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캡틴의 시각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중요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입니다. 2분기 실적 발표인데 잠정 실적 발표죠. 이제 잠정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나중에 확정 실적 발표를 할 때 세부적인 부분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와 발맞춰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2분기 진정한 실적 시즌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적 발표라고 하면 기업의 성적표라고 생각하시면 쉽거든요. 이 정도 성적을 냈으니 투자자 여러분들은 안심을 하셔도 됩니다. 또는 이 정도 성적이 나왔는데 조금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정도를 말해주는 투자에 되게 큰 판단을 도와주는 요소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아까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만 과잉 투자냐 아니면 실적 기대를 계속 이어가도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컨센서스, 우리가 증권사의 평균 목표가, 평균 실적에 대한 추정치를 종합한 부분을 컨센서스라고 하는데 85조 정도 잡히는 것 같아요. 아까 99조 예상하는 데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99조는 성과급에 대한 충당금을 잡지 않은 상황에서 99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10.5% 정도의 성과급이 빠진다라고 한다면 한 85조에서 한 86조 정도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실적을 채울 수 있느냐가 시장의 관건이 됩니다. 만약에 이거보다 낮게 나오면 시장은 많이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워낙에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 자녀분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 아들이 100점을 맞을 걸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적 발표를 했는데 99점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99점도 기뻐할 만한 숫자지만 그렇죠. 100점을 기대하고 있던 입장에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85라는 숫자를 뛰어넘는지의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과잉 투자의 논란이 나온 것은 메타에서 데이터 센터를 임대한다는 소식 때문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섹터 공부를 반도체에서 할 거기 때문에 이따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과잉 투자냐 아니면 실적 기대가 계속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기대에 대한 부분이 부각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삼성전자가 반도체 D램의 가격을 20% 정도 인상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인상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잉 투자 논란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우리는 나중에 반도체에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투자 시각을 좁혀 가야지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따 섹터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반도체 이야기 더 들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적 기대감이 더일 수 있다. 하지만 주가 상승은 제한적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주가는 당분간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이 이제 성과급에 대한 충당금을 반영하는 거의 여부인데요. 1분기에는 노사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과급을 확정짓지 않았어요. 성과급에 대한 충당금을 얼마만큼 떼어놔야 될지 확정지지 않았기 때문에 1분기 영업 이익을 57조를 발표를 했을 때 이 부분이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발표를 할 때 충당금을 빼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빼고 나서 85조 이상이 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잠정 실적에서는 알 수가 없지만 나중에 확정 실적 발표를 했을 때 파운드리 업황이 좋아지는지의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에는 이번에도 20%를 올리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이 부분은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잖아요. 이제는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즉 파운드리 쪽에서도 뭔가 공장 가동률이 늘어나고 얘네가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집중해서 실적 발표를 관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키워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마이 키워드 잘 챙기셨죠? 키워드를 잘 알면 방향도 보이고요. 방향이 보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 키워드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죠? 오늘 이 오마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요. 지금 시장에서 어떤 섹터에 또 어떤 종목을 주목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저희 서선밀 캡틴이 활주로 기법으로 직접 분석한 시장 흐름 자료와 함께 핵심 전략을 든든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만 드리는 자료인데요. 지금 화면 아래쪽에 저희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고요. 뜨는 링크 한 번만 눌러주시면 서성민 캡틴의 소통 창구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항로를 잡았으니까 수익을 향한 첫 번째 우상향 탑승구 지금 바로 입장하시죠. 수익 비행을 위한 첫 번째 우상향 탑승구 시간입니다. 자, 시장의 중심 반도체입니다. 최근 빅테크발 과잉 투자 우려 때문에 주가가 흔들렸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반도체 실적 기대감이 뜨겁습니다. 특히나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따른 낙수 효과도 있겠고요. 자, 캡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반도체 투자 포인트, 또 더불어서 섹터 이슈까지도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우리는 교양 방송입니다. 네. 경제 방송이기도 하지만 교양 방송이기 때문에 공부가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뭐 이런 걸 사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런 쪽을 공부를 하고 앞으로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기하실 거 하시면서 공부를 자세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오늘의 제목은 위기는 기회인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마저도 주가의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뒀을 때 과연 반도체 랠리가 끝났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가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투자 포인트에 집중을 했었는데 네. 오늘은 투자 포인트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슈 그리고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반도체 업종의 투자 포인트는 너무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되게 식상해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장의 실적 기대감이라고 써놨죠. 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어마어마하다 정도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2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85조,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67조 정도의 컨센서스가 잡히는데요. 이게 얼마만큼의 규모냐면, 자, 예전에 삼성전자가 1년에 가장 많은 돈을 벌었을 때가 50조 수준이었어요. 근데 한 분기에 85조다?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곱하기를 했을 때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올라오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실적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다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67조라고 한다면은 1년에 벌던 돈이 4조 5조 되던 회사예요. 네. 4조 5조도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 67조다 그러면 주가가 10배 이상 올라간 이유를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실적 기대감이 지속되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조금 믿고 의존하는 섹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투자 포인트가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실 테고요. 두 번째, 대규모 투자에 대한 낙수 효과다. 우리가 낙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폭포수가 떨어지면 밑에 그릇에 물이 담기잖아요. 반도체라는 거대한 줄기 속에서 투자가 크게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그 밑에 있는 소부장단까지, 소재 부품 장비단까지도 우리가 투자의 효과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한 거고요. 자, 최근에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라는 부분을 공부를 하셔서 아실 겁니다. 이화영 MC, 네.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투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숫자로? 4,800조 원 정도죠? 네, 맞습니다. 4,750조 규모라고 했는데 네. 이거를 15년으로 나누기만 해도 300조 이상이 매년 투자가 되는 건데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말도 안 됩니다. 정말요? 예, 실현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서 금액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공시를 보면 네.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해놨거든요. 거기 가로치고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상황에 따라서 투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 같은 일반인 투자자들 네. 잘 모르시거든요. 그걸 잘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확정적으로 투자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네. 우리나라가 빚더미에 앉게 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러한 투자 기조를 이어간다는 건 그만큼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국가가 힘쓰고 있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힘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투자에 대한 낙수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충분하다. 이 숫자가 만약에 실현 가능성이 100%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주가가 말이 안 되잖아요. 빠지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여기 반도체 칩이 위기 상황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죠. 네.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지수가 9,000선을 찍고 나서 급격하게 떨어졌잖아요. 오늘도 그래서 7,000선이에요. 오늘도 7,000선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9,000선에서 7,000선으로 지수가 15%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도 삼성전자는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반도체는 위기 속에서 빛나는 산업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시장이 가장 겁내하는 것이 금리에 대한 이슈예요. 네. 금리를 인상할까 봐 두려워하는데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 그런 업종이 되겠죠. 아무래도 돈을 가장 잘 벌고 있는 반도체 업황이 되겠다라고 했을 때 위기를 조금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이 빠졌을 때는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계속 올라갔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 올라갈 때 계속 보라고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다만 위기 상황에서는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하나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섹터 이슈가 중요해요. 반도체 섹터에는 어떤 일들이 중요한 일들인가를 공부하는 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 메타입니다. 여영 MC, 네. 메타가 뭐 하는 회사죠? 메타는 이제 페이스북과 또 인스타그램. 네네, 그렇죠. 네. 뭐 땡땡그램, 뭐 그 SNS에서 유명한 업체잖아요. 예. 그런데 메타도 우리가 빅테크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이러한 빅테크들이 최근에 어디에 투자를 했냐면 AI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잖아요. 메타가 데이터 센터를 임대해 준다라는 사업 구성을 발표를 했습니다. 왜 임대를 해주죠? 잘 보세요. 데이터 센터를 왜 지었죠? 그 에너지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죠. 에너지를 충당을 해야 되는데 어떤 에너지냐면 네. AI에 필요한 연산을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를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왜 갖고 있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오픈 AI라고 하면 챗GPT가 떠오르죠. 네. 구글 하면 제미나이. 제미나이가 떠오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LLM, 라지 랭귀지 모델, 즉 대규모 언어 모델, AI 모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메타도 자기가 그걸 만들고자 했죠. 오.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만들었는데 잘 안 유명한 것 같아요. 네, 예전에 라마라는 이름이었고 네. 지금 또 다른 이름으로 바꿨는데 그래요? 그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저도 가물가물해요. 네. 근데 그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됐으면 저희도 알았을 텐데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네,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데이터 센터가 남아 도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를 해주는 그래서 건가요? 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오. 그러면 얘네 입장에서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임대를 해주는 현명한 선택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시장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아, AI 투자, 반도체 투자가 끝물이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우려는 지금 기우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잉 투자를 인정을 한 게 아니라 자기네 모델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결정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투자가 꺾였을 것이다. 이런 추측은 불가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최근에 나왔던 이슈가 그러면 네.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신 이 이유 때문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메타발 하면 이슈다 이런 게. 아니 우리가 햄버거를 만들기 위해선 네. 우리가 빵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빵을 대규모로 사놨습니다. 근데 햄버거가 안 팔려요. 그럼 그 빵을 다른 햄버거 가게에 팔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햄버거 투자가 멈췄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죠? 자기네 사정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슈는 애플이 최근에 반도체 비싸요, 사장님 나빠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네. 반도체가 너무 비싸서 중국의 창신 메모리라든가 양쯔 메모리 같은 데서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건 되게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애플이라는 회사는 예전부터 공급망의 달인이었어요. 그래서
하청 업체들입니다. 애플 입장에서는 다 하청 업체이기 때문에 무지막지한 갑질을 하는 회사로 유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두 손 두 발을 누구한테 들었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한테 든 겁니다. 메모리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사다 보니까 얘네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뒤로는 반도체가 너무 비싸다고 하면서 중국 반도체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은 조금의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자, 우리가 수출 데이터를 되게 중시하잖아요. 네. 수출 데이터를 보자마자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도체 놀랍다라는 얘기를 해요. 잘 나온다. 네. 그렇죠? 그걸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놀랍다라는 말만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디램 가격이 반도체 디램 가격이 킬로그램당 판매 단가가 9개월 만에 최초로 떨어졌어요. 오. 이 얘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반도체 가격이 언제까지 계속 올라갈 수는 없다라는 부분에서 음.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향후에 투자 포인트와도 관련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 이러한 이슈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조금의 악재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 이거는 악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기우다. 드렸고요. 두 번째는 악재일 수는 있습니다만 중국 매물이 쉽게 못 씁니다. 아.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3대 메가 프로젝트죠.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규모의 투자건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당장에라도 지금 이슈가 될 수 있는 거는 용인 팹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공기를 되게 당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10년 이상 당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반도체 소부장 쪽에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슈 세 가지를 체크해 본다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슈들을 체크하고 아까 앞에 투자 포인트를 짚어봤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종합을 해서 우리가 반도체에 어디에 집중할까를 따져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주가는 실적의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적을 계산을 할 때 이렇게 계산을 해요. P와 Q. 요 P는 프라이스가 되겠죠. 그러면 Q는 뭐가 될까요? 퀀티티요? 그죠? 수량이 되겠죠. 자, 그러면 뭐 100개를 얼마에? 10,000원에 팔으면 100만 원을 번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반도체 섹터의 상승은 얘는 꽉 채워져 있었어요. 만들 수 있는 수량을 계속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워낙에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디램 가격이 무려 1년에 10배가 뛰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1,000원에 팔아서 100원 남기던 애입니다. 네. 원가가 900원이라고 쳐볼게요. 얘가 10배가 됐습니다. 그럼 판매 가격은 얼마가 되죠? 10,000원이 되죠. 10,000원이 되는데 원가는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900원을 빼면 9,100원이 남습니다. 음. 그럼 이익이 몇 배가 남는 거죠? 이것만 해도 91배가 남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뛰면서 이런 식으로 이익이 뻥 하고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 가격이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100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10만 원 하던 반도체가 100만 원으로 올라가면 컴퓨터를 200만 원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거를 칩플레이션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까요? 뭔가 저항이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맞습니다. 소비자가 더 이상 구매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빅테크만 해도 지금 반도체 가격 비싸다고 애플 같은 대단한 회사가 징징징 하는데 네. 소비자는 안 그럴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P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수량을 늘려야 된다. 네. 즉,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라고 그랬죠? 증설.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증설을 해야 되고 거기에 발맞춰서 메가 프로젝트까지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면 공장을 더 많이 짓고 그 공장 안에서 장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그 장비를 돌리면서 소재와 부품도 더 많이 사용되는 소부장 사이클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공부를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빠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최근에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기대감, 주가는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이는데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적을 까보면 이게 미래에 대한 실적을 미리 땡겨왔기 때문에 들여다보면 실적이 별로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떻게 된다?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력적인 구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공정을 생각을 해볼게요. 반도체를 만들 때 실리콘을 가지고 만든다라고 했죠. 실리콘으로 웨이퍼를 만들고 나서 그거를 산화를 시키고 포토 과정을 통해서 회로를 그리고 깎아가지고 거기에 증착을 시키고 나서 이온을 주입하고 전기를 통하게 만들고 난 상태에서 그 다음에 금속 배선을 하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하고 패키징을 한다라고 네. 8대 공정을 배웠습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앞에 단, 그러니까 웨이퍼를 자르기 직전까지 만드는 단계를 전공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잘라서 포장하는 단계까지를 후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주가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후공정은 일단 반도체 산업화 같이 움직입니다. 만들면 만드는 대로 후공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반도체를 어떻게 만들죠? 더 정밀하고 더 세밀하게 만들기 때문에 후공정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후공정이 먼저 올라갔는데 최근에는 투자 발표하니까 누가 움직이죠? 전공정. 전공정이 움직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수량을 더 많이 뽑는다라고 했을 때 전공정이 움직이는 단계고 지금은 그러면은 후공정보다는 전공정에 집중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최근에 관련된 주식들이 등락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겁이 나는 그러한 주가의 움직임을 보이는데 사실은 전공정 관련해서는 서서히 모아갈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뭐 활주로 기법까지 설명을 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일단은 모든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반도체 섹터는 일단은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금리가 중요한 상황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해도 얘네가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 섹터 종류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섹터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안전벨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망하지 않을 기업이라는 차원에서 돈을 잘 벌고 있고 유보율도 많고 그 다음에 부채 비율도 적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상당히 눈에 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비행기 연료는 뉴스와 거래량이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시장의 관심이 반도체에 몰려 있다 보니까 이러한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반도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대표적인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면 활주로 기준선을 오늘 딱 뛰어 올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내일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조금 그 우려감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부분을 기초로 했을 때 우리는 반도체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인 공부는 이화영 MC의 안내 멘트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정민 캡틴이 전해드리는 첫 번째 우상향 탑승구 만나고 왔습니다. 저희 반도체 이야기였죠. 반도체는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기도 하고요. 또 많은 포트폴리오에 비중이 있는 기업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고민도 더 되실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반도체를 가장 잘 아는 저희 서정민 캡틴과 함께 보시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전략 분명히 챙기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저희가 서정민 캡틴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소통 창구도 마련해 뒀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만 입장 가능하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시면 좋은 혜택들도 든든하게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우상향 탑승구 탑승하셨으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을 위한 맛있는 오늘의 기내식 종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선민 캡틴이 활주로 기법으로 직접 엄선한 종목인데요. 자, 오늘의 기내식 어떤 섹터에서 준비된 기내식일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의 즐거운 수익 비행, 이 맛 좋은 오늘의 기내식과 함께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소통방에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입장 방법 어려우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자, 스마트폰 꺼내시고요.
카메라를 켜주신 후에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저희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소통방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오늘의 투자 정보부터 기내식 정보까지 모두 챙기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저는 두 번째 우상향 탑승구 입장 전 꼭 알고 가야만 하는 투자 용어를 들고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마주항공은 모든 여러분들께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기장님들께 배운 혼자 알기엔 너무 아까운 정보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 우상향 탑승구 입장 전 알고 가면 정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니까요. 집중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첨단 공장과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이른바 메가 프로젝트 열풍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돈이 많고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이것 두 가지가 없다면 시작조차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바로 전기와 물인데요. 특히 오늘은 이 부족 문제를 해결할 마스터키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AI가 대세다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 한 곳이 쓰는 전력량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 먹는 하마라는 표현 들어보셨을 텐데요. 반도체 공장과 첨단 기지와 같은 메가 프로젝트를 돌리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발전소를 짓고 전기를 보내는 전력 인프라 구축이 지금 당장 해결해야만 하는 가장 필요한 생존 문제가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전기를 잘 만드는 원자력 발전소 많이 지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네, 원전 중요합니다. 하지만 원전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당장 전기가 급하고 필요한데 원전은 하나 짓는 데는 최소 10년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결국 우리의 눈은 신재생 에너지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광이라든지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는 원전에 비해서 짓는 기간이 훨씬 짧아서요. 이렇게 급한 불을 끄기에는 제격이기 때문인데요. 전기와 물이 없으면 메가 프로젝트도 없다. 결국은 전력 인프라의 다각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로의 빠른 전환 속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새로운 투자 기회가 숨어 있지 않을까요? 오늘 그 기회를 서소민 캡틴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기 쉽게 준비해왔다고 합니다. 함께 하시면서 계좌를 플러스로 만드는 이 종목도 얻어가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오늘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나눠드린 이런 정보들을 소통 창구에 입장하시면 훨씬 더 깊고 자세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 서소민 캡틴이 직접 투자 교육부터 핵심 종목에 대한 흐름까지 눈높이에 맞게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만 입장 가능하니까요. 아직 참여 전이신 분들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저희 연결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를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바로 소통 창구 입장 가능합니다. 참여하시면 또 알찬 혜택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두 번째 우상향 탑승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수익을 위한 비행 두 번째 우상향 탑승구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최근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가동과 함께 대내외적인 정책 모멘텀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단순한 전 환경을 넘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필수 선택이자 생존 전략이 되었는데요. 특히나 AI 데이터 센터 증설로 전력 수요가 폭발하는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선점해야만 하는 메가 투자의 출발점은 어디일지 저희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AI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전기잖아요. 네. 그래서 전력난이라는 말 자체에 전기가 부족하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메가 프로젝트를 시행한다라고 했을 때 필요한 전력이 상당 규모입니다. 예를 들어서 30기가와트시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원전을 30개를 지어야 돼요. 이거 공사 기간만 수십 년이 걸립니다. 오, 네. 절대 못하죠. 그래서 가장 그래도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는 뭐 태양광이라든가 신재생이라든가 이러는 신재생을 이용을 해서 메가 프로젝트의 출발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시작을 하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대내외적인 정책 모멘텀이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해상풍력 발전을 무려 55기가와트시 규모로 그 발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정부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거 플러스 최근에 풍력 발전을 법적으로 금지했던 행정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 연방에서 위헌 판단을 내렸었잖아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미국 쪽에서도 풍력발 훈풍이 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대내적으로 충분히 정책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고, 우리가 최근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있어서도 유가 급등이라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상황을 맞았잖아요. 네. 그런 것에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도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비율을 높여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충분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몸에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신재생 에너지를 조금 알기 쉽게 뜯어서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그림으로 뭐 솔라, 태양, 윈드, 바람, 뒤에 토탈 매니지먼트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단어가 패널, 태양광 패널하고 그 다음에 폴리실리콘입니다. 태양광 패널의 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련해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미국이 중국을 규제한다라고 했을 때 수혜를 얻는 게 태양광이죠. 왜냐하면 중국이 워낙에 싸게 내놓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걔네가 태양광 관련해서는 전 세계 1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걔네에 대한 규제가 있으면 우리나라가 반사수혜를 얻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예하영 MC에게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네, 쉬운 걸로 부탁드릴게요. 태양광 패널은 네. 만드는 게 무엇을 만드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태양광 반도체요. 반도체입니다. 맞아요? 정확합니다. 오. 패널을 만드는 게 폴리실리콘이죠. 실리콘. 네. 실리콘으로 할 수 있는 게 성형수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실리콘을 인곳으로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걸 잘라서 웨이퍼로 만드는 과정 자체가 태양광도 똑같습니다. 오. 그래서 예전에는 반도체 만들고 남은 찌꺼기 갖다가 태양광 만들고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잘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반도체처럼 잘하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반도체는 작고 미세하게 만들지만 오. 패널은 어떻게 만든다? 뭔가 넓고 태양열 네, 잘 받을 수 있게. 크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태양광 우리가 잘하는구나. 이게 첫 번째 공부 포인트입니다. 네. 두 번째는 풍력이죠. 우리나라가 해상 건축 기술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해상 부유식 해상 그러한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잘하다 보니까 풍력 발전도 바다에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해상 풍력이 중요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타워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워 그리고 하부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잘하고요. 터빈은 다른 데가 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와 항상 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에너지 저장 장치였잖아요. ESS 그리고 종합 관리자 역할이 필요한데, 우리가 전기가 생산이 됩니다. 그럼 네. 이 전기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관리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역할이 필요해요. 네, 그걸 누가 해줘요? 그런 업체들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있구나. 그거를 종합 발전 사업자라고 하는데,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애들이 또 하나의 그 신재생 에너지 하나의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업체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기내식이 있잖아요. 네. 그 기내식 중에 오늘은 이 셋 중에 약간
관리자 역할을 해주는 기내식을 갖고 왔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관리자. 드리면서 일단 기대감을 뿜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네. 자, 지금 우리가 활주로 차트에서 기준선이 활주로 기준선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비행기가 날아가려면 기준선을 타고 올라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기준선 밑에 내려와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렇다고 얘네들을 지금 비행기가 쉬고 있으니까 얘네는 못 날아가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애들을 티켓팅을 좀 더 어떻게 저렴하게 할 수 있다. 세일 구간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기내식 하면 네. 뜨거울 수도 있고 차가울 수도 있잖아요. 네네. 뜨거운 건 급하게 먹으면 어떻게 되죠? 데여요. 데여요. 근데 차가운 거는 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 기내식은 네. 조금 차가운 구간에 있다라는 거 말씀을 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서서맨 캡틴이 전하는 두 번째 우상향 탑승구 만나고 왔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약간 빠져들어서 자, 신재생 에너지 관심도는 많은데 어디서부터 접근을 해야 될지 막막하셨던 분들 정말 많으셨죠. 저희가 그래서 그럴 줄 알고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오마이 지식의 서서맨 캡틴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마련해 뒀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만 입장 가능한데요. 저희 화면 아래쪽에 QR코드 잘 보이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 부분 스캔해 주시면 바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들어오시면 아주 좋은 혜택들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잠시 후 저희 서서민 캡틴의 오늘의 기내식 종목이 공개가 되는데요. 저희 기내식은요. 이 소통 창구 안에서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미리 지금 들어오셔서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서민 캡틴 오늘 두 가지 우상향 탑승구 핵심 잘 들어보고 왔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승객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계실 오늘의 기내식 종목은 어떤 거 챙겨 오셨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뜨거워서 네. 입천장을 다딜 수 있는 그런 거 말고 네. 좀 차갑지만 그래도 전자레인지에 금방 데필 수 있는 그런 기내식을 갖고 왔다. 이야기만 들어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은 싸게 살수록 좋은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싸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쪽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신재생 사업에 대한 재편을 기대한다라고 써 있는데 이게 그룹사의 대표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그룹 두 개가 다 S그룹입니다. 여기 아시죠? 첫 번째 S그룹은 뭔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두 번째 S그룹은 뭘까요? 여긴 3땡 그룹, 여기는 뭘까요? S 하이닉스요. 네, SK그룹입니다. 네. 그래서 SK그룹의 신재생 사업에 대한 전담을 하는 쪽이고요. 얘네가 지금 KRR이라는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와 네. 연합을 해가지고 조인트 벤처, 합작법인을 설립을 해서 이쪽에 사업을 몰아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무래도 앞으로 신재생 산업 쪽으로 조금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두부를 마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을 잘 짜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VPP라고 해서 가상발전 공급자라고 하는데, 가상발전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관리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기가 남아 돌아요. 그러면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팔아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종합 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똑똑한 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전기 매니저가 보이죠. 그래서 네. 아까 그 세 가지 중에 세 번째에 속하는 그러한 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게 최근에 이슈가 금리 인상을 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우려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적이 중요한데 얘는 수주 정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정부의 정책과 발맞춰서 가상 신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발전적인 부분이 눈에 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기관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전 거래일에는 기관이 조금 매도를 했습니다만 네. 계속해서 연이어 매수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 참고를 하셨을 때 이 기내식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겠다. 활주로 차트로 보면 기준선을 잘 지키고 있다가 오늘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네. 많이 식었어요. 근데 이 많이 식은 게
먹기 편하라고 식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오, 그래서 맞아요. 먹기 네. 편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이따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관련해서는 이화영 MC의 안내 멘트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가격적으로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혼자 헤매는 주식시장은 참 외롭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나의 곁에 이 든든한 서서민 캡틴이 함께라면 이야기는 정말 달라지겠죠. 활주로 기법으로 시장의 출발 신호를 먼저 읽고 흔들리지 않을 확실한 투자 항로를 함께 그려가기 위해서 오늘 저희 시청자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서성민 캡틴의 오늘의 기내식 소통방 입장권인데요. 주식 투자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던 분들 이제는 걱정 덜으셔도 될 것 같아요. 혼자 하면 정말 어렵지만 저희 서서민 캡틴과 함께라면 복잡했던 시장이 한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우리 계좌를 든든하게 채워줄 수 있는 확실한 수익 공략법까지 소통방 안에서 직접 안내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입장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대시고 뜨는 연결 링크 한 번만 클릭해 보세요. 저희 기장이 알차게 선별한 기내식 종목은 물론이고요. 또 앞으로 시장에서 놓치면 후회할 만한 핵심 자료를 두 손 무겁게 챙겨드립니다. 지금 바로 소통방 들어오셔서 든든한 저희와 함께 웃으시면서 또 좋은 수익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려우실 수 있는 시청자님께 소통방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조금 더 상세히 안내 도와드릴게요. 저희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휴대전화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주시고요. 화면에 있는 QR코드 부분에 스캔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저희 찰칵 소리 나게 촬영하시는 게 아니고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에 그저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연결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를 클릭 한 번만 하시면 정말 간단하게 소통방 참여 가능하니까요.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수익을 향한 오늘의 여정, 저희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오마주항공의 서비스는 착륙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착륙 후에도 이어지는 특급 혜택 3가지 챙기실 수 있는데요. 바로 이어서 안내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주식은 정보가 생명이죠.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이 됩니다. 서서민 캡틴의 직강으로 투자에 필요한 핵심부터 실전 노하우까지 아낌없이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이어서 만나볼게요. 자, 저희가 소통방을 통해서 라이브 방송 진행해 드립니다. 시장 흐름을 미리 짚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직접 주식 고민까지 해결해 드리니까요. 함께 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세 번째 바로 만나보죠. 제대로 된 교육이 수익의 첫걸음이 되겠죠. 강의를 들은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다시 꺼내볼 수 있도록 자료까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고요. 또한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인만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기속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비행에서도 시청자님들을 위한 알찬 정보와 풍성한 선물들 준비해 두겠습니다. 저희 생방송 오마이 주식 매일 오후 1시 40분 그리고 매일 밤 12시 재방송 투어 가능하니까요. 시간 기억해 주시고 OBS 경인TV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